대통령 링컨과 수학 또는 대통령 링컨과 유클리드 기하, 어떻게 보면 잘 어울리지 않지만 지난 두 개의 영상을 보셨다면 그리 낯설지 않죠. 미 합중국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의 정치적인 삶에서 수학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는지를 보았으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로 유명한 게티즈버그 연설. 남북전쟁에서 많은 젊은 장병들이 전사했던 게티즈버그에서 열린 묘지 봉헌식. 이 자리에 참석한 링컨의 연설문 구조가 유클리드 원론의 공리체계가 토대였다는 거. 전체 연설문 문장도 10개밖에 안 되고 시간도 거의 2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짧은 연설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공리체계라는 연설문 구조 때문이라는 그런 사실을 살펴보았죠. 더 나아가서 공리체계를 따른 연설문이 사람들에게 왜 감동을 주는지 그 이유도 짚어보았어요. 듣는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이성에 호소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공리체계를 따르면 논리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죠. 그러면 연설의 결론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청중들은 연설을 들으며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수긍할 수밖에 없고, 결국 자연스럽게 설득당하니까요. 이어지는 영상의 내용은 링컨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일리노이주 상원 자리를 놓고 민주당의 거물 정치인 더글러스와 토론에서 맞붙었고, 링컨은 여기서 전국적인 스타가 되어 2년 후에 치러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서 대통령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토론회에서도요, 유클리드 기하학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인 더글러스에게 던졌던 기발한 질문이 그것이었죠. 그건요, 유클리드가 제시한 독특한 증명법, 즉 귀류법에 나올 법한 질문. 결국 더글러스 스스로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든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링컨은 자신이 터득한 수학을 정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수학적으로 완벽한 논리 앞에서 과연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어요. 토론에서 궁지에 몰린 더글러스는 좀 비겁하게도 링컨의 외모, 교육 배경 이걸 거론하면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당신의 지적이 나의 정치적 견해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유클리드 원론에 있는 명제처럼 증명해 보시오. 토론마저 수학적 논리에 입각해 마치 기하학 명제를 증명하듯 진행하는 이 링컨을 당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자, 그러면 슬슬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링컨은 수학을 어떻게 공부했기에 자신의 정치적 삶에 수학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인지 이거 궁금합니다. 수학을 학교에서 배웠을 일은 만무죠. 학교는 9살 때 간 게 전부고 그마저도 채 1년을 제대로 마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수학 전공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유클리드 원론을 혼자서 독학을 했다? 사실 처음에는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더군다나 링컨이 유클리드 원론을 처음 손에 쥐고 공부하기 시작한 게 10대나 20대도 아니었어요. 40대에 접어들 무렵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더더욱 궁금증이 유발되었죠. 알고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 이유도 매우 중요한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아무튼요, 링컨이 수학을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는 성실하게 그리고 끈기 있게 열심히 공부했다, 뭐 이런 하나만한 이야기를 늘어놓자는 건 물론 아닙니다. 우선 직접 그를 옆에서 지켜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링컨은 순회 변호사로 일할 때에도 유클리드 책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낮 동안의 힘든 법정 변론을 마치고 여인숙에 돌아오면 다른 변호사들은 카드놀이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방 한구석에서 희미한 촛불이나 벽난로 불빛에 의지해 바닥에 드러누운 채 유클리드의 원론을 읽었습니다. 그는 한 명제가 완벽하게 이해되고
스스로 그 증명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재현할 수 있기 전까지는 결코 다음 명제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링컨보다 9살 어린 윌리엄 헌던. 이 사람은요, 링컨이 35살일 때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차리고 개업을 하면서 파트너로 맞이한 사람이에요. 26살의 햇병아리 수습 변호사였던 헌던, 그저 감지덕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 후에 헌던은 링컨과 마지막까지 동고동락을 했고, 링컨이 암살당한 지 24년이 지난 1889년 헌던이 바라본 링컨, 위대한 삶에 대한 진짜 이야기, 이런 제목의 책을 출판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세상에 나오면서 적지 않은 무리와 논란을 일으킵니다. 진위를 따지기가 쉽지 않은 너무 내밀하고 사적인 이야기까지 그 책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사실 헌던은 링컨과는 사이가 좋았지만 그 부인인 메리 토드 링컨과는 사이가 너무너무 나빴습니다. 나빠도 너무 나빴습니다. 메리가 천하의 악처여서 링컨이 아침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사무실에 출근한다, 또는 링컨이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 메리와는 애정이 없는 부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소문들이 그 입에서 나왔거든요. 하여튼 메리와의 악연은 죽을 때까지 이어졌고, 그래서 그가 집필한 이 링컨의 전기,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아무튼 헌던은 링컨의 공부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고 나서 이 증언을 자신의 저서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링컨의 수학 공부는 정말 심플하죠. 말 그대로 단순한 거예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게 전부입니다. 사실 이게 진짜 공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링컨만 수학을 공부했어요? 그게 정치적 라이벌인 더글러스를 비롯해서 동부에 교양이 있는 지식인이라는 사람, 그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 학교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링컨보다 더 체계적인 수학 교육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왜 더글러스는 링컨처럼 자신의 정치적 삶의 수학을 활용하지 못했을까요? 사실 이와 똑같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수학교육, 표현은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게 문제투성입니다. 거의 대부분 학교 수학을 이런 표대로 진행합니다. 먼저 용어에 대한 정의 또는 공식 또는 간단한 풀이 절차, 이런 수학적 지식을 제시하고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예제를 시범 풀이해 줍니다.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이와 비슷한 연습 문제들을 제시하고 반복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응용 문제 풀이, 뭐 이런 걸 곁들이죠. 더글러스를 비롯해서 뭐 이른바 교양인이라는 사람들이 받았던 수학 교육, 그리고 우리가 받고 있는 학교 수학의 형식, 모두 이걸 벗어나지 않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체계적인 수학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런 학교 수학을 내비게이션 수학,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사실 언젠간 내비게이션 수학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의 지시대로 가면 틀림없이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합니다. 하지만요, 자신이 어떤 길을 운전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죠.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만 왔으니까요. 그래서 운전석에 앉았을 때 내비게이션이 없다?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꼼짝달싹 못합니다. 어디로 처음부터 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어떻게 운전할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체 도로의 이미지, 즉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가지고 운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요, 간혹 실수로 목적지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잘못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머릿속에 있는 지도를 다시 떠올리면서 다시 찾아가면 되잖아요. 이제 내비게이션 수학의 뜻 이해하시죠? 여러분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죽어라 수학을 공부하는데, 그 실체는 누군가가 설명해주는 문제풀이 절차 또는 해답집에 있는 문제풀이 절차를 익히는 겁니다. 이게 내비게이션 수학 아니고 뭐예요? 이거는요, 진짜 수학 공부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수학 문제 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첫 부분이거든요. 풀이의 처음을 왜 그렇게 시작하는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힘,
이게 문제 해결력입니다. 그것만 올바르게 파악하면요, 풀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완성한 겁니다. 하지만요, 내비게이션 수학은 그런 질문은커녕 그냥 시키는 대로 무작정 따라하게 만드는 겁니다. 수학에서 사고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내비게이션 수학에서 무슨 사고를 합니까? 무작정 따라가는 거, 그것도 바쁜데 오히려 생각하면 안 돼요. 자신의 수학 공부를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정말 스스로 사고하면서 공부한 기억이 있습니까? 내비게이션 수학은 사고를 억제할 뿐입니다. 사고할 기회도 안 주고 실수할 기회도 안 주는 겁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요, 실수는 당연히 있게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내비게이션 수학은 학습자에게서 실수할 권리를 앗아간 겁니다. 그렇다면 링컨은 어땠을까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런 과정에서 자신만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었던 거죠. 그는 실수할 권리 이것도 가졌고 생각할 권리 이것도 가졌습니다. 이것이 수학 공부에서 정말 중요한데요. 링컨이 했던 수학책 읽기, 이것이 어떻게 내비게이션 수학이 아니고 진짜 수학 공부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요, 이어지는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Good day.